손병희 나란히 가지 않아도. MBC 보도국이 뉴스 영상 후반부에 넣었던 카메라 기자와 편집 기자의 이름 자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 16일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특정 리포터를 지목하며 카메라 기자 이름이 다 들어가니 화면이 지저분해진다. 카메라 기자와 편집 기자 이름은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라며 네임 슈퍼 페이지를 거론했다. 이날 편집회의에서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가운데 특종이나 뉴스 플러스, 현장 M 출동, 집중 취재 등을 제외한 모든 뉴스에서 네임 슈퍼를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MBC 영상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영상 취재 1부, 2부, 시사 영상부 등 영상 취재 부문이 일괄 폐지된 지 1년 만에 다시 한번 네임 슈퍼 폐지가 결정된 터라 반발이 나오고 있다. MBC 영상 기자회는 지난해부터 유독 뉴스화면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개개인의 책임감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많았다. 뉴스화면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네임 슈퍼를 폐지한다면 구성원들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며 뉴스화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MBC는 올해 범죄자 보도에 문재인 의원의 실루엣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으며 최근에도 차영 민주당 전 대변인의 딸이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리포트하면서 드라마상에서 자살하는 장면을 삽입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관한 보도에서도 부적절한 단어를 화면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일이 있었다. 미디어오늘은 김장겸 국장에게 네임 슈퍼 페이지에 대한 내부 반발과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김 국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상은요, 미디어오늘 오늘자 조수경 기자의 MBC 카메라 이름 뉴스에서 뺀다. 기자들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동네 음식점에서도 최소한 원산지 표시하죠. 재료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농산물도 직접 생산자 이름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기자의 자부심 중에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거는 건데요. 어저께 나왔던 국정원의 그 김직원도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살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8월 20날이고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까지 지났습니다. 이제 복은 하나 남았죠.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이죠. 네. 9월 중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8일 날 아직은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당시 중앙청, 옛 조선총독부 그곳에 해병대 2명이 진입을 해서 국기를 올렸죠. 그것은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아무튼요. 우스갯소리로 5대 복 중에서 4복이 지나고 1복이 남았습니다만 아직 덥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경우에 내일 같은 경우 아마 이번 여름에 중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34도라고 하나요? 그러나 체감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긴 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에서의 그런 온도는 그런 자연, 잔디밭 위에서 재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열기가 있으니까요. 제 집에도 말이죠. 바깥 온도는 26도였을 때도 우리 집 온도는 집안 온도는 32도였고 그랬습니다. 예, 32도. 에어컨을 키면은 한 20분 정도 있다가 1도 정도 떨어지나요? 밤새도록 켜고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이거 생활 습관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에어컨을
틀고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게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겨울에도 설정 온도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0도 못 넘겨요. 근데 집안에서 내복 입고 생활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더워서 오히려 제가 적응을 못하죠. 제 최악의 밤 중에 하나는 바로 고3 끝난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잤을 때입니다. 왜 그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어설프게 술 배우면서 모여갖고 자고 놀고 그게 좋았어요. 그냥 그게 좋았습니다. 별거 하는 거 없어도 같이 모여서 자는 게 좋아서 그렇게들 했는데 와 아직도 기억합니다. 경기고등학교 앞에 있는 진흥 아파트 더워갖고 러닝이랑 팬티만 입고 물론 이불은 다 내치고 있는데도 더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벽에 딱 붙어갖고 스파이더맨처럼요. 개구리처럼 딱 이렇게 정갈처럼 붙었는데도 더워서 밤새 뒤척였는데 제 친구들은 잘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잘 수 있는가 했더니 원래 아파트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파트에 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난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온도를 낮추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오죽하면은 몇 년 동안 쓰질 않아서 에어컨에 뭐 프레온 가스인가요? 그게 다 날아가서 금년 한창 더울 때 엔지니어를 불러서 충전을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토탈 금년에 여름에 그 거실 에어컨을 킨 거는 10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 제 작업실 위에 에어컨은 비교적 많이 켰습니다. 왜? 저 때문이 아니라 악기 때문에. 그 온도 습도의 변화가 큰 그런 나라에서는 기타를 복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쵸? 온도도 온도지만 특히 습도거든요. 금년은 급기야 제습기도 샀죠. 점점 그 습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쵸? 장마 예보도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름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 대고서는 전기를 아껴야 된다는 이 드립을 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자기 집에서 펑펑 전기를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정도는 펑펑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의외로 아예 에어컨 없이 살거나 에어컨이 있어도 필요할 때만 쓰거나 그리고 거실 같은 데 에어컨 켜놓고 다 모여서 자거나 그렇죠? 각 방문들 닫아 걸고 이러고 삽니다. 그런 근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는 아무리 낭비를 한다 그러고 막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검 절약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주위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랑 저쪽 그 미국 특히 북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랑 사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랑은 좀 달라요.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뭐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거 하는 게 물론 그것이 보편적인 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오일값 그러니까 기름값이 훨씬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1인당 사용량이 훨씬 차이가 나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것은 공장용이 훨씬 싸다는 것. 원가보다도 싸기 때문에 기름 떼는 것보다 전기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쇠를 녹일 때 전기를 쓴다는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원하게 냉면이라도 드시는 것이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오늘 일본 손님을 접대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침 겸 점심을 냉면을 먹었습니다. 그분들 숙소가 마포 공덕역 쪽이었거든요. 공덕역 근처에 유명한 냉면집 을밀대를 다녀왔죠. 저는 나름대로 줄 서기 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11시 20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11시 반경에 을밀대에 도착을 했죠. 웬걸, 예. 줄이 벌써 서 있어서 한 30분 정도 서 있다가 12시 넘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맛은 역시 명불허전. 예. 서민적인 분위기. 물냉면 10,000원. 그러나 이 집의 미덕은
시작하기 전에 양 많이요. 그러면 나중에 살이 추가해주세요 할 때 드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양 많이요. 그러면은 알아서 많이 갖다 주고 값은 똑같이 받습니다. 10,000원이죠. 수육이 큰 게 50,000원, 작은 게 25,000원. 이쪽 수육은 반듯하게 썰어낸 것이 아니라 마치 불고기처럼 이렇게 질감 있는 썰기를 하고 충분히 육수에 담가서 밑에 파랑 마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하지가 않죠. 면수도 여기는 면수를 주지 않고 육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면 먹기 전에 따뜻하게 일단 몸을 코팅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다음에 달걀을 먹어야 되겠죠. 달걀을 먹는 것도 냉면 먹기 전에 속을 코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 모금 쭉 들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겨자를 넣든 식초를 넣든 먹을 텐데요. 저는 요즘 겨자도 안 넣고 식초도 안 넣고 그렇게 먹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수육에다가 냉면 또 녹두전도 시켰는데 같이 오신 일본인 부부 중에 한 분은 수육을 즐겨 드셨고 또 한 분은 녹두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동안 삼겹살집에서만 나오는 냉면을 드시다가 냉면 전문점에서 드신 것은 처음이고요. 이분이 일본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한 지가 10년은 됐는데 그동안 냉면 전문점에서 드신 건 처음이었나 봐요. 무척 감격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짝퉁이 아닌 제대로 된 냉면, 삼겹살에 곁들여주는 냉면, 고기 시키면 서비스로 주는 냉면이 아니라 냉면 전문집에서 수육과 더불어서 나오는 냉면. 수육이 없는 냉면집은 거짓말입니다. 왜? 고기를 삶아야지 그 삶은 물로 냉면을 육수를 낼 수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그런 집에서는 원산지 표시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집에서 40년 이런 거 합니다. 물론 가끔은 알고 보니 조미료 쳐넣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에 김직원이 됐든 이직원이 됐든 떳떳지 못하게 댓글 작업한 것도 모자라서 무슨 수렴 첨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가림막 치고 나와갖고는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휴대폰도 반입하고서 커닝페이퍼도 보고요. 댓글체라고 아시죠? 댓글체. 예, 광고능서에서 쓰는 띄어쓰기 정확하고 맞춤법 철저한 댓글체로 되어 있는 그런 모의 문답, 네, 그거 보면서 읽는 거, 대본 읽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국정원에 뽑히려면 일단은 댓글을 달면서 쌍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쌩까는 그런 없는 오빠도 만들어내야 되고 말이죠. 별거 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7개월간의 특수훈련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가녀린 여자의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연기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청문회장에 나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후한무치함. 그러나 어제 또 하나 알았습니다. 대본 읽기에 능해야 된다는 그런 거.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시간 보내겠습니다. 오늘은요, 원래 화요일 박강수 씨가 나오는 날인데, 이분이 또 공사가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게스트랑 바꿨습니다. 오늘 3시에는 김 작가님이 나오셔서 음악 얘기할 겁니다. 자, 신청곡이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야, 좋아합니다. 예,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였습니다. I.M. 피터 전업 블로거이시죠? 그분의 패러디인가요? 아니면 오마주인가요? I.M. 베드로님. 다 아시죠? 피터는 베드로에서 나왔고, 이 변종들 많이 있죠. 빼떼레도 있고요.
권은희 청문회를 보고 나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눈물을 보았나요? 김수미 수사관의 눈물을 보았나요? 김하영의 울먹임을 들으셨나요? 과연 누가 배가 불러 먹이에게 울어주는 악어일까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조작 발표이다. 새누리 9명, 경찰 14명과 권은희 수사과장의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평한 청문회이다. 권은희 과장에 대한 공무원사회의 이지매와 유무형의 집단 린치이다. 새누리당의 증인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막말과 궤변의 연속이다. 100개 키워드를 모은 서버와 모든 아이디 게시글과 댓글을 조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록 위마이며 성동 격서이고 혹세무민이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은 오직 국정원료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각각 한 대에 키워드 100개를 넣어 조사하자는 것이다. 컴퓨터 2대만 조사하기 때문에 키워드 4개만 조사하는 시간과 키워드 100개를 넣어 조사하는 시간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것을 무대뽀 뒤엎는다. 국회의원인 것을 확인시키는 발언도 한다. 종북 이야기할 때 반론 제기한 사람은 종북 세력이다. 이장우,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 경찰이냐, 조명철. 특히 경찰대 1기 선두주자였던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이 증인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정규육사 1기, 즉 11기 선두주자였던 전두환이 일진의 영달을 위해 전시 작전권 없는 군대를 만들었듯이 박근혜를 보호하고 일진을 위해 자신이 자랑스러워했었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개판 청문회는 잊읍시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비통한 이 시기에 야당의 지도자들이시여 강철 대우를 서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아이엠베드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악어의 눈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염분을 배출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데 권은희 수사과장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사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그만둬도 변호사 등으로 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나머지 경찰들 13명 다 젊은 사람들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용감한 남자, 정의를 위해서 앞서 나가는, 처자식보다 정의를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뭐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 있죠. 이런 표현법에.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보고 아셨듯이 정말 진정으로 용감한 그런 분, 권은희 수사과장 한 분이셨습니다. 순구하기까지 했었고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라고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질문에 의연하게 대답할 줄 알았고요. 거기다 대고서 당신은 평양의 국회의원입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까? 라고 되받아치지 않은 그런 자제심이 대단했습니다.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광주 출신의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마치 조명철인가요? 예. 의원님께서 평양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그래요. 그러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십자가 밟기를 하는 것 같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된 겁니다라고 촌철살인의 그런 대답을 했죠. 질문 수준이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 마치 김일성 개새끼 해봐라는 것만큼이나 저작거리에서나 애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그런 얘기죠. 전혀 품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 조명철 국회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학력 위주에서 박사도 아닌데 박사인 것처럼 김일성 대학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던 놈이 여기 와서도 잘 먹고 잘 산다. 큰 소리 치고 뻥치던 버릇이 여기까지 와갖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울분 섞인 이야기.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조명철 의원, 네. 새누리당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걸 이제 사실 그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 뭐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박사학위가 없는, 네. 그런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죠. 다만, 새누리당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뿌리가 있는 분, 북에서 여기 와갖고는 지금 터전을 닦는 분입니다. 그분이 새누리당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해야지 된다는 것. 어디 가서나 소장파들, 공격에 천방에 서는 것은 신찬내기들이죠. 그 송곳이 가장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쓰는 송곳은 수준이 바로 겨우 이 정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먹힌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누리당. 네. 이것이 슬프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것이죠. 바로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그 지위를 받았던 김용판 경찰청장을 향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동안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그냥 대강 뭉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냉정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연약한 여자 코스프레를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이 말이죠. 제복은 아니더라도 정장을 하고 나와야지. 무슨 꽃무늬 원피스 입고 나왔고 투피스 입고 나왔고 말입니다. 예? 가녀린 그런 코스프레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나 물어보면은 쌩까고 말이죠. 뭐 이런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명쾌하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것과 기억이 안 납니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음을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당당합니까? 어느 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참 안 됐죠. 사실은 그 김직원이라고 불리는 김하영 씨. 이분이 얼마나 몇 달 동안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렇게 살이 쪘겠습니까? 이분을 사실을 미워하거나 이분을 공적으로 삼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커넥션이죠. 국가정보원이고 새누리당이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죠. 네. 그래서 연민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찰들 13명도 그렇죠. 그들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그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죠. 심지어 나치 정권의 하인리 히물러 같은 친위대 대장이었고 그리고 히틀러의 그러한 신복 중의 신복이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그런 유태인 탄압에 선봉에 섰던 그런 측근들도 보면은 평소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거예요. 성실하고 집안에 가면 다정한 아빠였고 왜 이랬던 거예요. 일본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 또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상부의 지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은 별로 없을지 모르고 그들이 판단해야 할 수 있는 지점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간다는 것이죠. 그중에 부품 하나라 하더라도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발언한 것입니다. 폭로한 것입니다. 이런 분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아직도 같은 일을 하면서
여자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여자들보다 더 승진의 기회가 높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훨씬 고위급에 갈만 갈수록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이제는 그 바톤을 헤게모니를 여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넘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장래, 심지어는 우리 남자들의 장래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용기의 소유자이며 고귀한 지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뭐 있죠? 음악을 들을까? 아니면, 분위기 좀 바꾸죠. 오늘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게시판 보니까 이 시사인의 기사를 인용해 주시면서 광장에서 촛불 집회에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소개한 분이 많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국민TV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먹여주시는 걸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앵벌이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구걸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저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해도 저희는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밥값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따위를 달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죠? 밤토리. 햄토리가 아닌 밤토리님이시군요. 충북 충주시. 충주는 충주와 청주, 충청도죠. 그거 다 아시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입니다. 충주시 알림동에서 오셨습니다. 밤토리님. 경기 화성시에 능동이네요. 능자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그렇죠. 왕의 무덤은 능이라고 했으니까 관계가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도롱꼬티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인천 동구 송림 일동에 인천항 갈매기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소나무 숲인가요? 인천항 갈매기. 부산 갈매기도 아니고 인천항 갈매기. 인천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연안부두가 있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산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바로 도라의 부산항에. 이 두 노래가 잘 어울린다는 거 아세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꽃다지의 바위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바위처럼 들으셨고요. 바위처럼 들으셨고 지금 들으신 노래는 승리의 여신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비움의 미양님께서 신청해 주신 두 곡 중에 한 곡이었죠. 촛불소녀를 보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2008년에.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끝나고 다들 그 당시에는 멘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만 뭔가 허탈해하고 있을 때 결국은 소녀들이 촛불을 밝혔죠. 광우병, 급식 우리 그런 거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을 만든 노래였죠. 권은현이 수사과장도 역시 그 있잖아요. 들러라 쿠안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의 승려의 여신, 민중을 이끄는 승려의 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림, 그게 연상이 되네요. 왕사가지님께서 꾸벅 사기 대통의 수도 사업본부장이 국정원 원장 밑에 일하는 김직원. 이렇게. 어제 11시 20분 팟빵 순위 37위, 지금 시간 34위.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카락 원래 빠졌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김창호 비서관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팟빵 순위 보니까요, 주말에 올라요. 주말에 어떤 때는 20몇 위, 어떨 때는 심지어 10몇 위까지 오르다가 주말 지나면은 다시 떨어지고 그러는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예, 이게 바로 국민TV의 채널 장악력이 아닌가 싶고,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TV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지 않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래님, 야, 이건 또 우리 이정열 씨가 읽어야지 제맛이 나는데. 병희성님, 또 와시오. 그거 뭐시냐? 이번 주 금요일 서울시청에서 촛불잔치 한다잖아요? 응원도 할 겸 이재성의 촛불잔치 좀 틀어줘요. 아, 그리고 말이오. 내 곰곰이 생각해 마시오. 왜 병희성님은 안치환 성님에 비해서 히트곡이 없을까요? 결론은 병희성님은 너무 박학다식하셔서 음악에만 집중을 못해서 그럴 거요. 한마디로 안치환 성님보다 더 유식하단 말이오. 언제 기회되면 라이벌이라고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요. 안치환 성님도 좀 초대해줘요.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 안 돼요. 나가보기엔 노정면 기자님 스카우트 다 병희성님 열심히 전화 연결도 하고 그러니까 감동해서 오는 건 아니겠시오? 맞아요. 욕봐시오. 네. 자, 음악에만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눈물 날라 그러네. 음악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틀어주질 않고 불러주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노래는 집회장에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서 틀만한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빨갱이 가수라고 찍혀 있어요. 안치환도 안 그러냐고요? 그러나 그 정도 지분은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그거죠. 음악 프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지분은 되는 겁니다. 의식이 있어 보이는 가수, 그리고 폭넘을 지지를 갖고 있는 그런 가수, 이런 한두 명 정도의 지분은 있는 거죠. 예. 그냥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예. 자, 청문회장에서는 왜 에어컨 틀지 않을까요? 보기 딱 하던데. 시오죠, 시오. 예. 차라리 시원하게 틀어놓고서 속 시원하게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시옵니다. 지네들 전기 아낀다고. 보니까 근데 국정원 직원인들은 선풍기 두 대 돌아가는데, 이쪽에는 증인석에는 선풍기도 안 틀었다면서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민TV 경기 북부 조합원 협의회 발대식 소식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가서 노래 부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TV 천막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일날 협동조합 설명회 및 경기 북부 협의회 발대식 참여합니다. 가서 노래하는데 한 2곡 부르고 내려와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끝나고 아산을 가야 되거든요. 아산. 그래서 한 5시쯤까지는 마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인 CD를 판매한다는 그런 첩보도 있습니다. 가림막 뒤에 있는 김직원의 원래 모습,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만평 죽입니다. 대복심리전단님, 그래요. 이 지구의 땅 깊은 곳에서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의 골든크로스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가 처서라고요? 그렇군요.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불고 습도 낮아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지나면은 이 뜨거웠던 여름을 그리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계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가 몇이냐라는 얘기 있잖아요. 봄과 가을을 몇 번 보냈느냐, 이것이 바로 나이니까요. 김재원, 그래요, 김재원. 제 얘기를 형님한테 저렇게 고개 숙이던 놈이 진선미 의원한테 막말을 했다고요? 아산은 왜냐고요? 아산에 BS인가요? 그쪽에 행사가 있어갖고요. 청주동군이 오랜만에 출석한다고요. 명이 짧아질 것 같다고 자꾸 화병이 나려고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가다듬어야겠죠.
NULL님, 김하영씨, 가녀린 여직원 코스프레 하시려고 꽃무늬 치마 입으셨어요? 자유교수란 닉네임으로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이코패스 수준의 막말려 주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녀린, 예? 그런 코스프레. 그 정도의 막말할 수 있는 용기라 그렇다면은 다른 용기도 낼 수 있을 텐데요. 탑 440님, 승리의 여신이구나. 아, 이 노래를 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만혜님, 연료조합원님, 팟빵, 이거 순위표 올려주셨군요. 와일드님, 확실히 새누리 애들이 장악당한 언론 믿고 예전보다 더 막나더군요. 이장우던가? 그렇죠. 강기정 의원의 경우 흥분해가지고 단상 앞에까지 가서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라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막말에 그런 경지를 봤을 때는 참 힘들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리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웃으면서 놀면서 가야 되겠죠. 촛불을 흔들면서요. 이재성의 촛불잔치 들으면서 2부를 기다립니다. 지난날 아름답던 꿈들 슬픔으로 내게 다가와 행여나 발자국 소리에 창밖을 보며 지샌 밤